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아까 설명했던 목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C자목, 일자목, 거북목입니다. C자, 일자, 거북목. 요 C자목이 되면 머리 무게가 책에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한 5.5kg, 6kg인데 오늘 우리는 10kg라고 얘기하고 합시다. 10kg. 10kg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무게중심을 역학적으로 무게중심을 제하면요. C자는 10 곱하기 0이 돼서 0이 돼요. 어깨에서 느끼는 게. 일자목은요. 10 곱하기 1이 돼요. 거북목은요. 10 곱하기 4가 돼요. 어깨에서 느끼는 증상이. 가장 건강한 몸이란 어떤 몸이냐라고 얘기하면 자기 몸이 자기 몸을 스스로가 인지하지 않는 상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깨를 느끼지 않으면 어깨가 안 아픈 거고요. 내가 허리를 느끼지 않으면 허리가 안 아픈 거고 내가 머리를 느끼지 않으면 머리가 안 아픈 거죠. 가장 건강한 상태란 편안한 상태란 내가 내 몸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 상태, 편한 상태예요. 그러면 C자가 돼서 정상적인 목의 각도가 편해지면 머리에서는 문제를 안 느껴요. 근데 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목이 일자나 거북목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무게가 밑에까지 중복해서 떨어져요. 이 40kg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40 곱하기 2 또 80이죠? 80 곱하기 2 이게 계속 허리에 중복해서 그 무게가 더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보면 묘기대행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돌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어떤 사람이 돌을 깨요. 주먹으로. 손으로. 근데 잘 보면 돌을요.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면서 쳐요. 무게중심이 깨지면 깨지잖아요. 목의 각도가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되면요. 목이 더 많은 손상을 받아요. 일단 중심에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안정적으로 취하지 않는 C자를 만드는 게 우선순위다. 이 얘기를 뭐냐면 목 디스크 고객들이 와서 제일 많이 물어봐요. 나 이거 목 디스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C자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틀어진 체형과 통증하고 있어요. 통증과 체형. 통증이 있어요. 통증. 그 다음에 틀어짐이 있어요. 통증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체형을 잡아야 됩니다. 또 체형을 먼저 잡으려면 통증을 잡아야 돼요. 상관관계예요. 두 개가 다 서로 우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목 디스크가 와서 팔이 저려요. 고통스러워요. 목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 게 팔 저린 것보다는 머리가 아프고요. 정신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뇌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증상이 오기 때문에 많은 양의 증상이 와요. 근데 이 목 디스크 고객들이 제일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상인데 개선시킬 때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일단 C자로 목을 만들어야 돼요. C자를 만들려면요. 목의 각도를 잡고 있는 반대의 힘을 보셔야 돼요. 목의 뒤에서 잡고 있는 이 근육의 반대 힘이 여기 앞에 있는 대흉근입니다. 목의 각도를 잡거나 목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이쪽에 있는 대흉근을 풀어야 된다. 대흉근 앞에 요 단중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중 또는 단중. 심포의 모혈. 자, 지금 이 말도 어려운 분들이 여기 있을 거란 얘기요. 그죠? 심장의 모혈은 거월, 심포의 모혈은 단중. 이 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공부를 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객의 손으로, 내 손이 아니라 내 손가락을 단중에다 대고 그대로 올리면 인맥 라인 안으로 되면 그 위를 세치라고 합니다. 여기 포인트가 머리 무게가 걸려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요 라인을 따뜻하게 온열로 풀어주셔야지 목의 각도가 넘어갑니다. 이해되셨죠? 목의 각도를 풀 때는 단중 위에 세치를 온열로 풀어주면 뒤에 있는 목이 각도가 넘어가더라. 이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를 풀어주지 않으면 목이 뒤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대흉근 라인을 먼저 풀어야지 목의 각도가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목의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목 디스크가 있어요. 목이 거북목이에요. 일자목이에요. 네 하고 먼저 여기부터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풀어야지 C자가 돼요. C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게중심이 잡힐 때 여기는 상경추의 기능,
그 다음에 횡격막의 기능, 장흉신경, 중심이 살아날 때 호흡의 양이 늘어난다. 호흡이 편하게 되고 또 혈액순환이 편안하게 된다. 뇌는 체중의 크기의 3%예요. 뇌가 쓰는 산소량은 전체 소모량의 30%를 써요. 뇌가 쓰는 혈액이 흘러가는 속도와 혈액이 관여하는 게 거의 20%를 뇌가 관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 쪽으로 산소가 제대로 올라가야 되고 혈액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목의 각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좋게 하고 또 상경추 위에 뇌관 부분 여기에 미주신경 라인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두피를 풀어서 전체 머리와 근막을 열어줘야지 목이 좋아진다는 거죠. 물론 목에서 디스크가 눌렸을 때는 견인요법을 합니다. 목을 당겨서 튀어나와 있는 그 물렁뼈를 다시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트랙션 개념의 견인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어펌프를 하거나 병원 가면은 이렇게 당겼다 놨다 하는 요법도 씁니다. 그래서 각도를 잡아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료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많이 되더라. 과정 쪽에서. 자, 목의 문제. 단순히 염자냐, 삐었다라고 얘기하는 스프레인. 나 삐었어 라고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디스크인지를 봐야 된다. 삐었으면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육을 잡아주게 되면 돌아오는 거니까 얘는 삐어서 고개가 아니면 근육이 과긴장돼서 한쪽으로 돌아갔다 굳어가지고 안 돌아오는 문제. 그럼 목이 안 돌아가요 라고 얘기하면 일단 견갑거근을 그 주변에 뿌리로 봐요. 견갑거근, 레바토 스카플라, 어깨를 들어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고개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견갑거근이 뿌리가 어디냐는 거지. 그 뿌리가 또 경추 5번이라는 얘기예요. 경추 5번, 목의 중심축이에요. 5번하고 6번이 목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고개가 편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또 이 부분이 주로 목 디스크가 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 뿌리가 견갑거근이더라. 으쓱으쓱 근육. 견갑거근하고 같이 경추 5번에 뿌린 근육이 능형근이다라는 거죠. 능형근에 문제가 같이 오고 5번에 문제가 오게 되면 견갑근 어깨가 짝짝이가 돼. 하나가 튀어오르고 하나가 내려앉게 돼요. 그래서 능형근의 문제. 얘는 그 지배신경이 경추 5번에서 나와서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하나 넘어가는 신경. 도살 스카플라 너브라서 견갑 배신경이라는 게 또 지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단은 고개가 안 돌아가요 라고 얘기하면 견갑거근이다. 그 뿌리는 경추 5번이다. 경추 5번에서 같이 나오는 신경이 능형근이다. 능형근과 견갑거근을 지배하는 신경은 경추 5번에서 나와서 넘어가는 신경을 우리는 견갑배신경이라 한다. 여기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꾸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교수님 도대체 마사지를 하거나 피부관리라는 우리들은 공부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의사도 아닌 것이 의사보다 많이 알아야 되는 직업군이에요. 저희가. 신기하게도 의사들은요 딱 자기 파트만 알면 돼요. 전문의 그거만 알면 돼요. 그거 이상 외에도 신경도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의사보다 더 많은 거를 알아야 되고 또 계속 많은 거를 경험해야 되는 특이한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목을 봐줘야 된다. 이 염자는 견갑거근으로 보자.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림을 찾아보자. 두 번째, 목 디스크가 와서 팔이 저리다. 팔이 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려내갑니다. 그러면 이게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가 이렇게 보면 육자 같잖아요. 6번 디스크가 오게 되면 여기에 손이 감각이 안 와요. 근데 목 디스크가 오게 되면 일단은 어깨 부분에 증상이 올 때는 우리가 5번이라고, 이거 5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5번, 팔꿈치는 6번, 손목은 7번 디스크, 손은 7번과 흉추 1번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경추 8번이라 그래요. 7번 사이에 온 거를 우리가 경추 8번째 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오면 손에 문제가 와요. 목 디스크는 제일 관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수건을 목에다 대고 팔을 이렇게 반쯤 들어서 사각근을 열리게 하고요. 소흉근을 열리게 한 상태에서 여기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목 디스크 관리는 좀 까다로워요. 허리 디스크는 증상 자체가 고객이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 디스크는
참을성이 좀 없어집니다. 증상이 더 빨리 뇌에다 많이 인지돼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 수술을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요즘 한 300만 원 정도 500 안에 들어가죠. 근데 목 디스크는 무조건 앞으로 따고 들어간 다음에 인공관절을 넣어요. 그래서 비용도 몇천만 원 들어가죠. 수술 시간도 심한 사람은 8시간, 9시간 동안 전신 마취를 해서 앞쪽으로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거고, 허리 디스크는 허리 뒤에서 수술하는 거고. 그래서 수술 자체도 틀리더라. 그 다음에 고객이 만족도도 허리보다는 목이 좀 더 만족도가 떨어져요. 뇌랑 가까운 곳에서 오는 증상은 더 많은 예민함을 타게 되고, 고객들이 허리 디스크는 참는데 목 디스크는 참지 못하고 빨리 수술하라는 케이스가 그래서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객들 관리할 때, 이 사람이 목 디스크래요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C자 커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두피를 풀어야 되겠다, 목과 연관되어 있는 대흉근을 풀어야 되겠다, 똑바로 차렷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팔을 들어서 사각근을 열린 상태에서 소흉근과 겨드랑이를 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목을 견인하는 요법을 써야 되겠다. 요게 어쩌면 공식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알려줬던 상경추를 풀고 승산을 풀고 종아리를 푸는 그런 전제 조건들, 또 복부를 풀어서 내장기 기능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리셋 기능들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왔을 때, 목 디스크예요, 팔이 너무 저려요, 심한 사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려요, 근데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근데 목 디스크가 심한 특별하지만 얼굴로 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얼굴 쪽으로. 이거는 목 디스크가요, 가장 C자 커브의 정점이 경추 4번인데 1번, 2번, 3번 디스크가 오게 되면 얼굴 쪽하고 두피 쪽으로 감각이 와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은 주로 어깨 쪽으로 내려가는데, 디스크의 거의 80, 90% 이상은 전부 다 팔로 오지 얼굴로 나나. 왜? 여기는 다치지 않아. 근데 언제 다치냐면요, 교통사고나 외부에서 충격을 받으면 1, 2, 3번 디스크가 오게 되면 이 얼굴 쪽으로 오는데, 1, 2, 3번 디스크가 오게 되면 스스로 치유가 잘 돼요. 거기는 시간이 지나면. 근데 4, 5, 6번은 시간이 지나도 그게 좀 더 많이 여러분들 고생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고객이 오셨을 때, 저 사람은 꼭 누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장님 벽에 높은 거 주세요. 나중에 내 머리가 아파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설득을 해서 수건을 말아서 목에다 댔을 때 불편하대로 견딜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목이 높으면 일단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지죠. 호흡의 양이 3분의 1을 줄고 내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유력이 떨어져요. 옛날에 고침 단명이란 말이 있었어요. 벽에가 높으면 일찍 돌아가신다는 말이 있었죠. 자, 왜 벽에가 높으면 수명이 짧아질까? 이 얘기는 마치 거북목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거북목이 똑바로 누워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지고, 잠자는 동안에 내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벽에가 높으면 일찍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거북목으로 온 이런 분이 왔을 때, 일단 저분은 호흡의 양이 짧다, 또 내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기 기능이 떨어진다, 잘 체한다, 몸안 장기에 문제가 왔다. 이게 전부 다 목의 각도에 장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목 디스크 고객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장님, 제가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요. 모르면 소화제 드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 디스크의 문제는 목의 문제보다 장부의 영향을 동반하더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제가 여기다가 채찍 손상이라는 거랑 흉쇄유돌근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흉쇄유돌근은 뇌로 올라가는,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의 80%가 이 흉쇄유돌근에 있고요. 채찍 손상은 교통사고 냈을 때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딱 걸리는 건 채찍 손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주로 틀어지는 게 상경추예요. 경추 1번과 2번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에 틀어짐이 있을 때 그걸 잘 보셔야 된다. 자, 놀브라인드 개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설명을 들으면